안녕하세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랑 또 정책 변수가 맞물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뭐랄까 시장의 큰 흐름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정보가 많아서 잘 가려들어야 하는 시기죠. 미국 대형은행들부터 시작해서요. 빅테크, 반도체, 또 헬스케어, 소비재 이런 대표 기업들 성적표가 줄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무역 정책이라는 변수까지 딱 더해졌어요. 이 복잡한 조각들이 당신의 투자 결정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실적 시즌의 문을 여는 미국 대형은행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곳들이요. 이 실적이 단순히 금융권을 넘어서 미국 경제 전체에 뭐랄까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보라고 하나요? 아, 네. 자료를 보면요. 은행 실적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녹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금리 변화가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기업이나 가게의 대출 수요가 여전히 괜찮은지, 그리고 투자은행, IB 부문은 좀 활발한지, 이런 다양한 경제 맥박을 여기서 짚어볼 수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금융 섹터는 물론이고 시장 전체의 단기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걸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경제 체온계 같은 역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경제 체온계. 그렇군요. 금융주 다음으로는 역시 기술주.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보니까 넷플릭스가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실적을 내놓고 반도체 쪽에서는 TSMC랑 ASML이 또 중요하고요. 자료에서도 그 TSMC의 AI 칩 관련 실적,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던데요. 그렇죠. TSMC는 그냥 파운드리 1위 기업 이게 아니고요. 그 실적 자체가 지금 AI 혁명이 실제로 얼마나 생산이랑 매출로 이어지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시장은 특히 TSMC가 밝힐 그 AI 칩 생산 확대 계획, 그리고 그게 얼마나 돈이 될지 수익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SML 역시 마찬가지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요를 통해서 이 기술 투자 사이클의 온도를 좀 가늠하게 해줄 중요한 단서가 될 거고요. 이 두 기업 결과가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게 클 수밖에 없죠. 네. 기술주 외에도 그 존슨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기업이나 아니면 펩시코 같은 소비재 기업 실적도 예정돼 있네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나 소비 심리 이런 거랑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들 기업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요.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물류 비용 같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지, 특히 신흥시장 성장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이랑 실제 경영 성과 사이의 균형,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적 말고 또 하나 좀 신경 쓰이는 변수가 바로 그 무역, 관세 문제인데요. 자료에서 8월부터 일부 국가에 대해서 관세 인상 가능성 이걸 언급했던데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수출 주력 산업에는 파장이 상당하겠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만약에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관련 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특정 정책 방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자료에 근거해서 잠재적인 시장 영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발표 내용을 좀 주시해야겠죠. 시장 분위기 자체는 S&P 500 지수가 신고가도 기록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자료에서는 단기 과열 신호도 좀 보인다고 지적했죠. RSI 지표 같은 거요. 맞습니다. RSI 같은 기술적 지표, 이게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보는 건데 이게 좀 과열 수준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나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 실적 발표 내용이나 또 정책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그 큰 그림,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 이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료에서는 그 외에도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나 블럭, 또 AI 관련주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도 좀 언급하고 있더군요. 몬스터 베버리지나 셀시온, 인도 타타 모터스 같은 것들이요. 네, 각각 성장성이라던가 AI 수요, 아니면 특정 시장의 동력, 이런 다른 이유들로 주목받는 분야나 종목들이죠. 다만 예를 들어 AI 관련주처럼 높은 성장 기대감만큼 단기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한다고 자료는 조언하고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일단 이번 주에 쏟아지는 정보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약에 변동성이 커진다 싶으면 분할 매수 같은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거시경제 상황 변화도 꾸준히 체크하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실적과 정책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시장이 꽤 역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한 주네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그 핵심 동향과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나 불확실성 같은 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요. 이번 실적 발표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진짜 실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뭐랄까, 소음 속에서 시그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드러나는 트렌드들, 가령 AI 칩 수요가 계속될 건지 아니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은행들은 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지 이번 주의 시장 반응을 넘어서 앞으로 몇 분기 혹은 몇 년 동안 산업의 지형이나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